경남에서 3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7명으로 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확진자에게 3억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하반기 상임위 구성도 못하고 2달째 파행을 거듭하자 지역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30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가 3명이 늘어났습니다. 경남도는 양산시에 사는 50대 여성과 20대 여성, 그리고 창원시 내수업 소재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60대 여성 약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양산에 거주하는 2명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경남 183번 확진자 아내와 딸입니다. 창원의 추가 확진자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약국에서 근무했고 접촉자는 현재까지 가족과 약국 직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입니다. 3명의 추가 확진으로 31일 오후 5시 현재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3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에서는 두산 공작기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행히도 31일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의 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소규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의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집회 참석자였던 50대 남성이 확진된 이후 자가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이 10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2주간의 자가 격리 해제 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의 아들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아내와 딸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일 0시를 기준으로 8월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 80명 중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회 참석자로 파악된 852명 중 30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3명은 경찰과 함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7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30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별개로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추가 자료 제출을.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내 편의점 근무자의 확진으로 확진자 4명이 연이어 발생했던 두산 공작기계는 수요일까지 휴업합니다. 두산 공작기계 측은 사내 직원과 협력업체 등 1,47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확진자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 2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인 만큼 직원의 안전을 위해 휴업을 연장하고 수요일 이후에도 전체 인원의 절반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목금일에는 점진적으로 업무 정상을 위해서 50%씩만 출근해서 2m 이상의 거리두기 근무를 실시하는 걸로.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지역사회의 피해를 확산시킨 두산 공작기계 편의점 확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현재까지 7명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만큼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3억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며 그에 맞는 사법기관의 처벌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입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주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가족과 소모임 중심으로 추가 감염자가 계속되는 만큼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거제에서도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제시가 수도권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의 도심거리입니다. 한창 사람들로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제에서는 8월에만 2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자 지자체가 강력한 방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확진자가 나온 지역 인근 초등학교 4곳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시 직원들도 순환 재택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이용토록 하며 커피 전문점은 테이크아웃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며 교회는 비대면 예배토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영업 제한으로 식당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30% 이상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면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상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감염 확산 차단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죠.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조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한 행정적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시청을 찾아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거제시. 시민 불평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는 강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남 지역의 지역 감염이 늘어나면서 경남도의회가 9월 예정된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31일 하병필 도행정부지사가 김하용 의장을 방문해 9월 8일부터 10일 동안 개회 예정인 임시회 회기를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도정 질문을 10월 임시회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협의해 집행부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회기 단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주도형 방역이 필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힘은 방역 주체인 스스로에게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 지역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녕군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해당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 300인 미만인 학원 음식점 등 484곳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여전히 하반기 상임위 구성도 못하고 2달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출범부터 삐걱대는 시의회의 행보에 지역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양산시의회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밑바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35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지난 7월 출범한 하반기 양산시의회.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양산시의회는 그야말로 식물의회로 전락했습니다. 의장단과 원구성을 놓고 여야 정당 간의 맞고소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이 계속되면서 의회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지금 양산시 의회를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를 했던 것인데 지금 도리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당론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16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시의원 9명을 지방자치법상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에 맞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호권까지 발동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민주당 의원하고 8명이 들어가서 다시 개의를 하고 산의를 한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의회문을 의회 사무국 국장한테 시켜가지고 다 걸어 잠그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의장이 참 도를 넘는 직권남용으로 계속된 파행에 시의회를 질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양산시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의 재개정 등의 시급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 공무원 노조 양산시 지부도 성명서와 논평을 잇따라 발표하며 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상화라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시민단체 몇 분이 피켓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완전 무시하고 양산시 코로나 사태는 볼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너무 불안하고. 하반기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내부 갈등의 민낯을 그대로 보인 양산시의회. 생활정치 실현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는커녕 오히려 지자체 운영에 발목을 잡으면서 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진주의 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몇몇 세대에서는 벽지를 다시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사도 하기 전에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진주 혁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하지만 몇몇 집들은 아직 도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새 벽지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 점검을 하러 온 A씨는 곰팡이로 뒤덮인 벽을 발견했습니다. 벽지를 떼어내자 석고보드 위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밑에 층에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왔더니 그 벽지 사이사이랑 팬트리 몰딩 부분이 곰팡이로 다 썰어져 있더라고요. 막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곰팡이도 많은데 제가 보드 교체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닦아서 대리라고. 역시 입주 예정인 몇몇 세대에서도 집안에 곰팡이가 발견돼 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까지 개설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곰팡이가 핀 집의 벽지를 바꾸고 부분적으로 석고 보드를 교체하는 등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벽지 교체만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핀 집이 특정 층에만 집중돼 있어 사용했던 자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재 자체가 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살다가 되면 평생 에이스 해준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해준대요. 제가 그렇게 그걸 알고 들어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긴 장마 기간 동안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곰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일부 세대가 이제 곰팡이가 좀 미미하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곰팡이가 지금 석고보드까지 이렇게 먹지 않는 번지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주하기도 전에 새집 곳곳 피어있는 곰팡이. 제도배로 그 흔적은 없애고 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구호 태풍 마이삭이 3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해 경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인 마이삭은 수온이 높은 해상을 지나며 태풍 바비보다 세력을 키워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오는 2일 오전 9시쯤 서귀포 남쪽 약 32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영남 지역을 관통한 뒤 3일 오전 9시 강릉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태풍 마이삭의 크기는 중형이지만 강한 강도로 북동진하고 있어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나 저지대 침수 지역 등에서는 태풍에 미리 대비할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하만 군북면에 사는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8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딸이 실종 신고를 했으며 합동수색 결과 지난 30일 오전 명관리 주변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함안군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에 대해 권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와 프로스포츠 구단, 체험시설이 함께 스포츠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31일 창원시청에서 주식회사 NC다이노스와 주식회사 LG스포츠,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식회사 창원집트랙 등과 함께 스포츠 관람과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 연구 프로스포츠 관람 후 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시설 이용 후 스포츠 경기 관람, 프로스포츠 경기 간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해 제공합니다. 이 할인 기간은 최초 관람일부터 30일이며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 진행 시나 시설 휴장 시에는 정상화 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5 공유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31일 경남도 교육청에 살균 소독제 1,000개를 기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증받은 살균 소독제를 학교로 전달해 학생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책상, 의자 등의 소독에 사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증식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독제를 기증해준 365 공유경제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폭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 비 예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에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어 최고 4.0m까지 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은 크게 강하지 않으며 만약을 대비해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